계약을 하시려면 계약서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,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계약서의 구성, 계약서는 그럼 뭐냐? 뭐 내가 도장 찍고 하는 그냥 몇 장의 서류냐? 이제 그게 아니고요. 계약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도장 찍는 계약서가 있고요. 계약서에 따라다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. 견적서, 내역서, 건축 도면, 허가 도면, 실시 도면 포함해서 다고요. 사양서, 인테리어 도면, 마감표 등 시공에 관련된 모든 서류가 계약서입니다. 순서가 잘못돼서. 자,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라고 이런 이제 계약서를 접하시게 될 텐데요.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나 다운 뭐 이런 데에 요 단어를 치면 보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. 다운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세히 그 계약서 그런 데서 찾아가지고 이제 자세히 읽어 보시면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. 그 건설협회, 대한건설협회에서 이게 표준도급 계약서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고, 그래서 이제 건축주 또 시공사 이 양방한테 합리적으로 이제 어느 누구한테도 그 뭐 특별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법에 맞게 시공이 진행이 되라고 만든 것이니까 그걸 보시면은 이제 다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뭐 갑가을 건축주와 시공사가 누구며 현장은 어디고 또 그래서 계약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적혀지게 되겠고요. 그 도급 금액에 대한 지급 방법에 대해서 나열을 하게 되고 이제 세부적인 이제 계약 내용들이 그 뒤에 따라갑니다. 그래서 이제 보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누구며 해당이 없으면 해당 없다. 또 공사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현장 대리인, 현장 소장은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며 또 이제 다른 서류들 그 내역서라든가 다른 공사 공정에 대한 어떤 다른 서류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성급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또 뭐 재료 현장에 쓰여지는 재료들은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할 것이며 또 대여품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또 안전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이거는 안 보이네요. 응급조치 현장에서 이제 불의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뭐 어떤 이유로든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 어떤 식으로 다시 그 연장된 거에 대해서 어떤 서류들을 만들 것이며 부적합한 공사가 발생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입니다. 또 아마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내용 중에 관심 가지셔야 될 것 중에 이제 설계 변경. 네? 자료에 있을 겁니다. 제가 아까 순서가 잘못됐다고 해서 좀 내려갔잖아요. 네네. 네. 그 14조와 15조가 아마 좀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.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,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. 그리고 그 공사 범위가 크고 오래 걸리면 물가 변경에 대한 금액 조정이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하게 되겠는데요. 그 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것이 반영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. 하지만 설계 변경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은 흔히 있는 일이고 이 부분은 건축주분께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반영돼서 이 설계가 완성이 됐는지 이 부분을 건축주분께서 만약에
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제를 잘 안 하셔서 이해를 못 하시면 결국은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생기거든요.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내가 원하는 것하고 설계 도면에 있는 것하고 별로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. 아니면 그걸 이제 사전에 미리 발견을 해서 잘 진행을 하면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진행되고 나서 공사가 다 된 다음에 보니까 이거 왜 이래?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걸 꼭 고치시겠다고 이제 하시면 돈과 바로 연결이 되게 되고 이거를 그 돈을 지불을 건축주분께서 안 하시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. 요거는 표준 도급 계약서 어디에도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요. 이거 좀 잘 안 보여서 못 보겠다고 하시면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찾으셔가지고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계약서는 그러면 표준 도급 계약서라고 찾아서 나오지만 시공업자와 이제 건설 시공 건축주, 네. 건축주와 네. 이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잖아요. 그러면 그쪽에서 제시하는 조건이나 어떤 뭐 이런 거와 네. 틀릴 때 네. 뭐 그럴 때는 표준 도급에서 많이 수정이 되거나 뭐 막 이렇게 되겠네요. 어차피. 그렇죠.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네. 이 표준 도급 계약서라고 해서 법에서 너네 계약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. 이건 아닙니다. 네. 요거는 그 건설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좋을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. 어디까지나 너네들 이런 식으로 꼭 계약해 이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읽어 보시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시공회사하고 상의를 해서 시공회사도 뭐 가능하다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다. 그러면 또 다 고치면 되는 거니까 뭐 필요 없다 또는 또 빠진 게 있다고 생각되시면 더 추가해서 넣으셔도 되고. 네. 그래서 이제 계약 금액의 조정 결국은 아까 뭐 있었던 내용 외에 또 다른 일들이 있으면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내용이고요. 기성 부분급 이거는 이제 돈 내는 방법. 또 준공 시에는 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대금 지급은 어떻게 한다. 계속 이어집니다. 그렇게 또 결국은 그 이후로는 이제 이행 지급 하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. 네, 공사 진행하다 불상사가 생겨서 이제 계약을 해지해야 될 경우, 이제 갑이 해지를 원할 경우, 을이 해지를 원할 경우, 또 그렇게 해서 손해 배상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,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옵니다. 이제 권리 의무의 양도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안 된다 이렇게 될 거고요. 뭐 그거는 이제 뭐 그 외에는 이제 분쟁의 해결, 이거는 뭐 바로 이제 그 법원으로 가기 전에 그 또 중개해주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. 뭐 그런 걸 거친다. 근데 나는 거치기 싫다. 그런 거 안 거치기로 한다. 이렇게 변경하시면 되고요. 그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? 네? 그 단계가 어디서 하는 그 이제 변호사가 비싸니까 결국 이것도 이제 변호사인데 법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지 않을까요? 이제 변호사가 비싸니까 이제 꼭 그런 단계가 걸쳐 가야 되는 건 아니죠? 아닙니다. 네. 그 이제 그 외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더 넣고 싶은데 간단한 내용들이면 이제 여기 이제 나열을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 내용 제가 여기 적은 내용들은 그 건설협회에서 적어놓은 그 표준 계약서가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. 근데 이제 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거를 제가 좀 축소를 해서 정리를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운받아서 이제 자세히 이렇게 읽다 보면 아마 제가 얘기한 대로 불필요한 내용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지루하실 거예요. 근데 지루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테니까 보시고 이제 그렇게
해서 이제 사인을 하시고 이제 뭐 도장을 찍는 이제 계약서가 준비가 되지만 이제 계약서는 그게 다가 아니다. 이제 그 외에 이제 이런 견적서, 이 금액이 어떤 세금과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견적서가 첨부가 될 거고, 또 그 견적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라는 것을 설명하는 원가 계산서. 여기 보면 재료비와 노무비, 경비, 공사 경비 여기까지만 직접 공사비예요.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필요한 돈은 요게 다고, 그 외에 공과 잡비들은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또 합산이 돼서 이제 총 공사비가 어떻게 나왔다. 뭐 이런 부분들. 그러면 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는 어떻게 또 나왔느냐?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각 공정별 총 합계가 있는 이제 총 집계표라는 게 그 뒤에 나올 것이고, 그 뒤에는 이제 그 합계금이 여기 이제 그 합계금이거든요. 그 합계금들이 요게 이제 각 단계별 어떤 자재를 써서 얼마만큼의 인부를 투입해서 또 뭐 경비, 이거 뭐 배달비라든가 장비비라든가 뭐 기타 이런 소요되는 비용들까지 다 해서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다. 그 공정을 마치기 위해서 그것들이 이제 각 항목별로 다 내역이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뭐 각 공정별 준비가 되면 이 내역서까지는 되고, 일반적으로 건축 계약을 하시려고 시공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요 견적서와 내역서, 요 도면은 이제 건축사분께서 하시는 거니까 건축 도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다 준비가 됩니다.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. 이제 사양서, 인테리어 도면, 마감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못 받아보시거나 없어도 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 사양서 아까 여기 저 인테리어 도면이죠. 여기 이제 뭐 그 자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, 외장재는 이렇고 내장재는 이렇고 이제 타일은 요런 타일인데 뭐 화장실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런 건데 또 콘센트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전에 정리가 돼서 그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견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따라가야 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없는 경우가 많죠. 인테리어 도면도 그렇고.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한 세트가 돼서 전체적인 이제 견적 계약서가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시공사는 요 견적을 낸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요거대로 그대로 시공을 하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, 네. 그 중에서 이제 진행하다 보면 건축주분께서 마음에 드는지 않는 게 있다든가, 아니면 갑자기 그때 당시에는 계약 당시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단종돼서 구할 수는 있지만 AS가 불가능하다.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이제 건축주분한테 통보를 하고 이제 마음에 드는 거 다른 걸로 선정합시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.